고아로 태어났는데 기회를 잡고 막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나 같은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가면 뭔가 새로운 삶이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까지 어떻게 계실지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더라고요. 4년, 5년 되니까. 네, 또 연락이 끊길 수도 있고 근데 아무리 그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의 방울 인터뷰입니다. 오늘도 또 귀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효자 중에 정말 상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이제 그 앳된 얼굴이고 이런데 또 그렇게 효자로 또 저희가 알고 있어요. 네, 그 카메라 보시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산시에서 태어나서 22살까지 살다가 네. 2016년에 한국으로 온 김강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2016년도에 오셨구나. 네. 그러면 하나오는 2017년도에 나오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너무 따끈따끈한, 네, 새내기. 북한에서 16년도까지 사신 거죠? 네, 나요, 22살 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요. 우리 김강우 씨 어머님이 사실은 방울 인터뷰에 먼저 출연을 하셨어요. 보셨죠? 네, 영상을. 저도 영상을 잘 봤습니다. 네, 그 북한에서 이렇게 아들이 이제 어머님 모시러 갔다가 정말 그래서 제가 효자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그 위험한 데를 해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가서 다시 어머니 데리고 왔잖아요. 네. 아시죠, 여러분?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일단은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북한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어요? 22살까지? 고등학교를 17살에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교를 원했었는데 이제 진학을 못하게 되어가지고 대학교, 예. 네,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이제 대학교를 못 가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17살 때 정치범으로 몰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군대를 못 가게 됐어요. 제가 그 이후로는 이제 농사도 짓고 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돈벌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서 들었는데 아들이 이제 굉장히 머리가 어머니 말로 수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정말 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막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그러다가 아들이 이제 대학을 못 가게 돼서 대학도 못 가게 되고 이게 앞길이 막힌 거죠. 북한에서는. 그렇죠. 희망이 안 보여가지고. 네, 그런 희망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탈북을 했다라고 아들이 먼저 탈북을 했다라고 듣기는 했어요. 네. 그 북한에서는 사실은 그러면은 농사를 짓고 그리고 밀수를 하고 그러다가 탈북하게 된 이게 거죠. 20살에 딱 접어드니까 앞날에 대한 걱정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막 어릴 적엔 되게 크면 되게 큰일을 할 것 같은 그런 포부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20살 되고 나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참 저놈의 북한이 사실은 이렇게 좋은 인재인데 토대가 일단 안 좋은 이유로 이제 공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탈북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북한이 싫었잖아요. 첫째는 20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국을 그러면 어떻게 알게 돼서 한국을 오겠다는 결심을 하셨어요? 네, 어릴 때 그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랑 한국 영화랑 드라마들을 몰래 보면서 이제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동경심 같은 걸 품었다가 제가 인상 깊게 본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태양을 삼켜라라고 그 배우 대한민국 배우 지성 씨가 출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성유리 씨 네, 맞아요. 보셨어요 혹시? 네, 그 무대 뮤지컬 무대 맞아요. 그 드라마가 어쩌면 제 인생을 그렇게 바꿔준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속에서 그 주인공이 막 그 고아로 태어났는데 기회를 잡고 막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나 같은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가면 뭔가 새로운 삶이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뭔가 끌렸어요 그때. 그래서 드라마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뭐 갑자기 탈북한 건 아니지 않아요? 탈북하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중국에 강을 몰래 넘어다니고 이러면서 중국에서 벌목도 하고 뭐 잣도 따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그래서 갈 기회가 이제 솔직히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는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그때 제 마인드가 조금은 어렸어가지고
여기서 잘 못 사는데 한국 간다고 잘 살까 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22살 딱 되던 해에 네, 무조건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올 때 혹시 어머니한테 나 한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네. 말을 하고 출발하셨어요? 네, 어머니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며칠 밤을 우시더라고요. 밤에 못 주무시고 그러시고 이제 저한테 가슴 얘기하시는 게 음. 예, 너를 대학도 못 보내고 이제 너를 예, 좋은 데도 못 보냈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는 걸 막지도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밤을 또 우셨대가지고 네, 또 그래서- 마음이 되게 제가 또 어머니를 아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식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그런 네, 가다가 길을 죽을 수도 가겠다고 있어서. 하는데 이제 허락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잡지도 못하고 또 음. 차마 가라고 하기도 그러시니까 음, 그래서 저도 네, 너무 철이 없으니까 그냥 어머니한테 3년만 기다려달라고 음, 진짜 금방 만날 줄 알았어요. 음. 네. 아니 그러면은 바로 이제 북한에서부터 출발을 한국행으로 하신 거예요? 네, 전 한국 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중국에 일하러 가라는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네, 돈 벌러 가려고. 사람이 똑똑하네요. 보통은 이제 급한 나머지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북한에 나가서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탈북민들인데,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네. 한국을 동경해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는 것도 물론이지만 평소에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엄청 어릴 적에 막 초등학교나 중학생 음. 시절에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언젠가 통일을 해야 되는 적대 국가로 이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막 군대에 나가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2009년도 합의 개혁을 겪으면서 네, 그때부터 제가 많이 그 북한 정부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 네. 2009년도면 엄청 어렸을 때인데 되게 똑똑하다. 네, 그때부터 저희 집이 이제 네, 가정 형편이 많이 기울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네, 많이 굶으면서 살았어요. 그때 한 2013년까지 한 3, 4년간을 제가 하루 막 한두 끼 먹으면서 그렇게 지낸 시절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때 되게 정부에 대한 그런 배신감이라고 하긴 좀 북한 그렇고요. 정부에 네, 대한 그런 게 있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세상이 아무래도 제가 접해보지 못한 거니까 선뜻 안 믿기잖아요, 그게. 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랑 막 친척들이랑 같이 보니까 이제 모두 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건 다 허구일 것이다. 네, 막상 가면 너희들 그렇게 안 하고 젊은 애들은 훈련을 시켜서 막 다시 보내거나 그러지 않겠냐, 안기부에 잡혀 고생하지 않겠냐 이러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지성 씨가 너무 멋있게 네, 1년 넘게 계속 돌려봤거든요, 네. 그 드라마를. 아니 정말 한국 드라마의 힘이 정말 굉장합니다.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런 게 정말 북한의 한류 문화가 빨리 들어가서 네. 이렇게 인식 변화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국행을 택했는데 네. 중국에 온다고 해가지고 바로 한국 올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선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그런 선을 알고 이제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저희 동네에 미리 그 친척분이 한국에 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압록강만 넘겨주면 같이 데려가 주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강을 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그 동네 친구의 친척이 먼저 한국에 네. 오신 분. 네, 맞아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오셨구나. 그러면 네. 삼국을 거쳐서 오신 네, 거예요?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가지고 네,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한국에 오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그 천국 같은 한국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나올 때는 정신이 너무 없었죠, 이제. 그렇죠. 네, 저는 북한에서 이제 그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던 그런 열망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화원을 수료하고 바로 여명학교에, 대한학교에 등록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고3에 다니다가 네, 너무 공부하고 싶던 마음이 컸어가지고 잠시 이제 정신줄을 놓고 막 3개월 동안 한국에 살다가 뉴질랜드로 가버렸어요. 네, 영어도 배우고 싶고 그곳에서 3개월만 한국에 살다가 뉴질랜드 영어 배우러 이렇게. 네, 거기서 대학을 다녀보고 싶어가지고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게 기회인 줄 알고 이제 잡고 싶었었거든요, 그게.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는 3개월 공부하고 뉴질랜드 가서는 몇 년을 있었어요? 6개월 정도 6개월 있었습니다. 정도 영어를 네. 배우셨어요? 네. 어때요? 또 그 외국에 가니까. 네, 그 뉴질랜드에 가서 6개월 정도 이제 또 영어를 홀로 가서 배우다 보니까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고향에 온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 그 아무래도 외국이 아무리 뭐 미국이고 뭐 이렇게 좋다고 해도 한국이 네. 최고긴 하죠. 그쵸. 사람이랑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네. 공부를 그럼 하셨어요? 그 뉴질랜드에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이제 거기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또 4년이나 5년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까지 어떻게 계실지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더라고요. 4년, 5년 되니까. 네. 또 연락이 끊길 수도 있고. 근데 아무리 그 생각을 해봐도 네, 어머니 모셔고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네, 포기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야, 그러면은 엄마를 데리고 오려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돌아와서는 바로 네, 노가다도 하고 네, 회사 생활도 하면서 네, 돈을 벌었어요. 어떤 노가다 막노동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생산직으로 예. 매트리스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예. 한 2달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노가다를 하면 하루 13만 원씩 예. 네,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다고 하길래 예. 네, 또 같이 알던 형의 소개로 예. 노가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 그 엄마를 데려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저도 엄마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엄마가 다 있어요, 부모님이. 근데 우리 강우 씨 같은 경우는 좀 부모에 대한 그런 게 좀 더 특별한 것 같아. 그게 왜 특별할까요? 네, 제가 제일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면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아까 고생을 많이 했었다 했잖아요. 2010년도쯤인가 그때 저희 집이 많이 굶주렸는데 그때 어머니가 아침에 밥을 퍼주시면 항상 아침에 속이 한 잔 못 먹겠다 이러면서 밥을 자꾸 저한테 네, 반을 덜어서 저한테 자꾸 주시는 거예요. 막 되게 눈물 났어요, 그런 게. 근데 그냥 막 감자 같은 막 그런 잡곡을 섞어 먹는데도 자식을 생각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 걸 보면 어머니부터 생각나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모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우 씨를 들어오면 내가 진짜 눈물 나는 게 나는 나쁜 사람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게 우리 어머니도 분명히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뭐 엄마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진짜 들어보면은 제가 또 마음이 되게 부모님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그 누구나 느끼는 걸겠지만 그게 일 끝나고 저녁에 집에 올 때 아파트에 다 불이 환한데 저희 집만 불이 꺼져 있잖아요. 그럴 때 집 들어가기 싫고 막 가족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거죠. 그렇지. 그게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혼을 빨리 하는 이유가 외로워서 네. 빨리 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고 네. 또 엄마 밖에서, 생각이 네. 또 더 나고. 근데 엄마만 얘기를 계속해서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도 있잖아요. 네. 아버지도 계시는데 아까 처음에 정치범으로 이제 가셨다고. 그 저희 집이 많이 고생하고 그럴 때 아버지가 너무 살기 힘들다 보니까 아빠가 먼저 탈북을 하셨어요. 예. 네, 제가 17살 될 때 탈북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북송되셔서 그 보위부 집결소라고 청진시에 있었어요. 예. 네, 그 안에서 이제 매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때 또 제가 탈북을 더 그런 게 결심을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진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매 맞아서 죽을 수가 있나? 지금 21세기에 지금 이 현 시대에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정말 강우 씨 아버님도 그랬으니까 참 같은 북한 사람이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이제 데려오겠다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몇 년이 걸렸어요? 어머니를 모셔오기까지는 정확히 3년이 걸렸고요. 제가 어머니를 다시 만난 거는 거의 4년 만에 얼굴을 4년 보게 만에.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출발할 때 한 3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 모셔올 준비를 하게 된 게 이제 딱 3년이 걸렸고요. 그 준비가
그 공부하느라고 뭐 이런저런 방황을 한 그렇죠. 시간을 빼면 거의 2년 정도 걸리긴 했는데 그 준비를 네.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돈은 뭐 열심히 벌고 나중에 뭐 대출 받아서 갚을 생각도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브로커를 찾아야 되니까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네. 그리고 어머니랑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직접 중국으로 이제 강우 씨가 가셔가지고 네.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오실 생각이었던 네. 거죠. 네. 그 사건이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게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니, 터진 다음에 간 걸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2019년 5월 달이어가지고, 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가, 네. 네, 어머니 오시는 거 제가 직접 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압록강까지만 가서, 네. 네, 마중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네. 그게 탈북에서 올 때부터 제 소원이고, 작은 바람 같은 거였는데, 네. 네, 또 마음이 안 놓이잖아요, 막. 그래서 가게 됐는데 또, 네, 상황이 또 이상하게 번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처음에 중국으로 갔을 때는 중국에서라도 하루 빨리 어머니 얼굴을 먼저 보고 싶어서 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가면서 나는 북한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네, 없었는데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네. 일이 어떻게 들어져가지고 근데 가게 그런 됐어요? 생각은 했었어요. 이제 제가 북한에 다시 넘어가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건 알아요.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원에서.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머니가 오시던 도중에 붙잡히거나 뭐 북한 보위부에 잡히거나 이러면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내 엄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북한 보위부 찾아가서 막 엄마 살려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갔는데 엄마랑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그때, 네, 제가 그때 갑자기 돌았었나 봐요, 막. 아니 지금 어쨌든 엄마를 데리고 오려고 미리 그러면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엄마랑. 네. 근데 이제 만나야 될 시간이나 이럴 때 만나지 못하고 연락이 안 네. 돼서 우발적으로 그냥 그 전에 넘어간 브로커랑 거죠. 약속을 해서 19일 날 어머니를 강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예. 제가 비행기를 타고 중국 연길에 가서 거기서 차랑 빌려가지고 그 북경 연선까지 그 장백현까지 나갔어요. 그 갔는데 이제 약속을 안 지킨 거죠. 네, 강을 못 넘겨준 거예요, 어머니를. 그래서 그날 오후 3시쯤인가 어머니랑 통화를 잠깐 했어요. 3분 안 넘기게. 통화했는데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아무래도 너 그냥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랬더니 어머니가 전화기도 잃어버리고 뭐 빌려서 지금 전화를 하는 상황에서 네, 너무 무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못 넘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제 그 상황에 제가 돌아오면 다음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마음이. 그래서 저녁에 넘어갈 결심을 네, 가서라도 데려오려고. 그러면 우리 강우 씨 집이랑 네. 그 두만강이랑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저는 고향이 해산시여가지고 압록강인데 네. 강을 아마 넘어서면 좀 멀리서 넘었다고 해도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게. 걸어서? 네. 근데 그 집에서 압록강까지 직선거리로는 한 길어봤자 20-30분 거리거든요. 네. 근데 돌아가야 되니까. 네, 맞아요. 강을 넘는 위치가 이제 그 군인들한테 발각 안 되고 막 그런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많이 중국을 이제 왔다 갔다 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길을 알고,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돌아설 수가 없고, 그리고 딱 넘어가면은 데려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네. 들었구나. 그래서 넘어갔어요. 네, 그때는 그 예전에 제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산속 같은 데로 진짜 인적 드문 곳으로 넘어 다녔는데 그 어머니한테 갈 때에는 제가 해산시 중심으로 거기서 그 해산이랑 중국이랑 세간이 있는데 거기 다리 밑으로 건너갈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중국 쪽은 너무 환하고 북한 쪽이 어둡다 보니까 그냥 나 하나 건너가는 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군인들 근무하는 거 지켜보다가 네, 군인들 저녁에 밥 먹으러 갈 때 해가 딱 떨어질 때 있잖아요, 오후에. 그 시점에 딱 건너가게 된 거죠. 너무, 네, 그 용기 내는 게. 중국 쪽에서는 이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건너갈 때? 네, 중국 쪽은 어차피 뭐 군인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요.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고 불장식이 예쁘게 되어 있고 하니까 산책하는 분들 있고 막 이러는데, 네.
밤에 건넜어요? 오후 한 7시 반쯤에. 네,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북한 쪽에서는 지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강을 절반쯤 들어섰을 때 이제 아예 새까매졌어요. 근데 제가 그날 진짜 운이 좋았던 게 군무 서는 사람을 2명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북한 쪽? 네. 네. 그 초소가 100m에 하나씩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군인들이 밥 먹으러 가는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제. 네. 그게 들려요? 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칼까지 하나 사서 챙겼었어요. 앞길 막으면 막 네, 위협용으로라도 쓰려고. 그러고 이제 용기 내서 강물에 들어갔는데 건너가서 이제 철조망 넘다 발각된 거예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그 군인이 막 오라고 하길래 네,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해서 이렇게 앉고 손 들고 네. 제가 그 옷이랑 이런 걸 비닐 봉다리 같은 데 넣고 갔거든요. 예. 근데 그 군인이 옷이랑 막 꺼내는데 그 안에 제 여권도 있고 예. 네, 막 있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 네. 근데 그 군인이 제가 옷이 젖은 상태고 그 저녁 시간에 강물에 들어가는 건 이상하니까 막 이제 북한말을 제가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막 뭐라고 욕하면서 저를 때리더라고요. 총 개머리판으로 막 가슴이랑 머리랑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아픈 척하고 막 굴렀거더니 그 군인이 짐을 꺼낼 때 그때 막 여권 꺼내는 순간에 막 네, 그 순간에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네. 그냥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만 내가 그렇지. 네, 살아가니까 네, 그래서 군인을 덮쳐가지고 몸싸움을 했어요, 거기서. 그 군인이 총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어차피 총을 AK잖아요. 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뭐 어차피 그렇지. 그래봤자 군인도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고 하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뭐 죽자고 덤비는데 뭐 네. 그렇죠. 아니 그래도 그 순간적으로 그거를 생각해냈다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그냥 돌아서 다시 중국에 건너올까도 생각을 해보고 그 짧은 시간에 그렇죠. 진짜.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군인을? 싸우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제가 돌멩이를 하나 마침 들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군인이 소리칠까봐 손으로 막 입틀어 맞고 제 손 치는 줄도 모르고 돌로 막 네, 5번 정도 친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그 한국에 와가지고 조사를 받았어요. 국정원에서. 그때 되게 죄책감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렇지. 네,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네, 네, 서로 뭐 원수진 것도 아닌데. 살아야 되니까. 네. 그 친구도 그렇고 둘 다 이제 그 친구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고, 우리 강우 씨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날 저녁에 집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는 진짜 그 죄책감 같은 게 뭔가 일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묘해가지고요, 그게.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군대를, 국경 경비대를 덜로 까고, 집을 어떻게 갔어요? 아니, 그러고 담을 넘었더니, 그게 저희 집이 해산시에서 교외예요, 조금.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랑 해산시 중심에 있는 다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얼룩굴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다리를 꽤 거리가 긴데 한 15분 정도 제가 뛰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군인이 전화로 신고를 했는지 그 꼭대기 있는 초소들에서도 군인들이 뛰어나오더라고요. 네, 저보고 막 그리고 제가 옷차림이 다 젖었잖아요. 막 흙먼지 뒤집었었고 네, 그래가지고 차들도 다니고 이랬거든요. 저녁 시간이라 군인들이 막 소리치는데 그 자기들이 철조망 설치해놓고 그걸 못 나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무사히 달아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릴 때 제가 나서 자란 것이기도 하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집으로 바로 갔어요? 아니요. 집으로 가면 네, 안 되잖아. 무서워가지고 산속으로 산길 따라 다니다가 이제 집까지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갖고 도착을 했어요. 그 집 보이는 뒷산에서 네, 좀 숨 돌리고 네, 어머니한테 못 가고 그렇죠. 네, 그 가가지고 어머니 좀 데려다 달라고. 네.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네, 너무 간절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아직도 잠을 자면 꿈을 꾸거든요. 악몽도 꾸고, 네. 식은땀 흘리면서 깨나기도 하고, 네. 정말 말로만 들어도 되게 긴장되는데 그 순간에는 더 긴장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서 이제 엄마를 만났어요? 네,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냥 어머니가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우시기만 하더라고요, 막. 또 울어. 나 네. 너무 마음이 아파. 진짜. 그때 같이 울었겠네요? 아니요, 저는 좀 메말라가지고요. 아니, 그것도 사실 없었겠다. 정신이 없이 왔으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몸이 막 아프더라고요, 여기저기가. 그리고
또 북한에 저는 막 바로 돌아설 생각도 했어요. 길어봤자 2, 3일 정도 있다가 네 그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넘어갈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내가 여기를 넘어가도 누구도 모르겠다. 아는 사람 많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모르고, 나라에서도 모르고, 북한에서도 모르고, 한국에서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넘어가려고 그 중국까지 갔던 게 아니라서요. 일단 그 생각은 했어요. 핸드폰이 아무래도 위치 추적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압록강변에서 넘어가기 전에 한 5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생각을 많이 해봤죠. 이제 국가보안법을 어기면 최소 3년 이상을 네, 형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네, 그래서 네이버에 나와 있으면 그거 검색을 해봤구만. 네, 검색을 해봤죠. 아니, 우리는 너무 그런 생각을 안 두려워가지고요. 하는데, 어머.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제가 네, 어차피 한국에 와서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고민할 일도 아니고요, 솔직히. 네, 아니 그냥 어머니 데리고 오는데 뭐 3년 정도는 살지 뭐. 네, 어머니 무사히 오시기만 한다면 뭐 3년이 아니라 제가 뭐 네, 네, 솔직히 목숨을 버려도 그 순간엔 아깝지 않으니까. 진짜 난 세상에 또 이런 효자를 만나야 돼가지고 제가 또 아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근데 누구나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 그런 같아요. 상황을 안 만들지, 안 가지. 브로커 보내서 엄마가 연락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안 오겠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가가지고 연락이 안 돼. 내가 가서 엄마를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보통은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와서 살아보니까 북한에서 막 10년이란 그런 생활보다 이곳에 와서 남은 1년을 살아도 그 자유나 인권이나 네, 어떤 그런 것을 알고서 사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네. 군인하고 몸싸움하고 집에 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네. 본인의 그 짐은 챙겼어요? 네, 그 간식 같은 것들도 제가 막 샀었거든요. 네,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막 강물에 막 던져버리고 그래서 떠내려가고요. 핸드폰이랑 여권만 챙겨가지고. 중요한 건 그래도 챙겼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궁금한 게 네. 우리나라 핸드폰이잖아요. 그 핸드폰이. 네. 우리나라 핸드폰이 북한에 가면은 그게 신호가 돼요? 네, 이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네. 어머니 모셔오기 위해서 일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KT에서 예. 그 직영 핸드폰 매장에서 판매사로 일을 했었어요. 네, 8개월 동안 그런 일을 했어가지고 또 핸드폰에서 네. 저도 일했구나. 예. 통신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다 보니까 이제 로밍을 하고 갔었어요. 일주일에 네, 데이터 5기가 정도 사용하는 로밍을 했었고요. 로밍을 하니까 중국에서 북한에 넘어가도 산에 올라가면 신호가 잡히더라고요, 그게. 네. 가끔 길거리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인터넷도 돼요? 안 돼요. 그 신호가 잡히는 곳에서는 되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나라 핸드폰이 중국이랑 가까운 지역에서는 된다는 네, 말이잖아요. 되죠. 로밍을 했으면 되는 거죠. 요거는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북한 쪽의 사람들은 중국 핸드폰을 쓰니까. 네. 저는 그렇구나. 한국 요금을 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로밍을 해 가는데 네. 그 핸드폰을 가지고 북한에 가도 신호가 되는 데서는 네. 전화 연결이 되고. 네. 그러면은 혹시 북한에서 네.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북한에 있으면서 한국 쪽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그 핸드폰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네. 해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일만 있다가 넘어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브로커분이 약속을 어기셔가지고 제가 넘어가면서 사고를 쳤잖아요. 5월 21일이었는데 제가 친 사고로 인해서 국경경비대에 열흘 동안 특별 경비 같은 게 뭐가 내려왔나 봐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5월 30일까지 강을 못 넘겨준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에만 있었죠, 열흘 동안. 네, 그 사이에 이제 저는 또 다른 살 길을 찾아보려고 예.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북한에 제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한테 예. 중국을 혹시 일하러 가는 선이 없나 또 돈 주고라도 국경경비대원들한테 뇌물을 주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더니 돈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제가 북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현금을 안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돈을 해결을 하려고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청했었죠. 도움을 받으셨어요? 네. 아유, 너무 고맙네요. 그 친구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핸드폰을 제가 일주일에 한 7만 원 정도씩 요금을 로밍한 그 요금을 내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버리니까 전화기가 정지가 되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네, 그래서 그 전화기 사용을 하려고 또 산에 올라가서 하룻밤은 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114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일주일짜리 로밍을 좀 신청을 해달라고 상담을 막 하는데 되게 그때 땀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도청은 안 됐겠죠 그때? 그 한국 핸드폰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막 3분이나 5분 정도는 도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시켜가지고 그 통화를 하다가 13분 정도를 했는데 그것이 네, 도청을 당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114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 기를 이제 더 길게 일주일 더 네. 연장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 순간 제가 제일 감명받았던 게 그때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중국 연선까지 왔잖아요. 네. 그때는 미처 막 바쁘고 이러니까 제대로 확인도 못했어요. 여기저기 연락이 많이 와 있어도. 네. 근데 114에 확인하고 메시지함이 들어갔을 때 되게 감동을 받는 게 있어요. 네, 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봤는데 그게 저희 세터민 분들이 중국 연선 지역에 여행을 갈 때에는 그 막 영길이나 심양, 장백현 이런 쪽에 나갈 때는 그 북한 보위부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그 납북되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 문자도 가요? 네, 그래서 나라에서요? 네. 그 보호해 준다고? 네, 어떤 상황이 되면 연락을 하라고 대사관 전화번호까지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럼 전화를 해보지. 제가 돌아올 때 그래서 전화를 할 일이 생겼었어요, 한번. 야,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런 문자도 가는구나.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가봤으니까 처음 알았죠. 그러니까. 이래서 경험이 중요해요. 네. 그렇다고 경험해 볼 수는 없는 그런 큰일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면 북한에서 며칠 동안 계셨던 거예요? 그 강을 넘은 시점부터 5월 21일에 넘었으니까 제가 6월 11일 날 다시 나왔거든요. 대략 한 22일 정도 있은 걸로. 네. 22일 동안 어떻게 계셨어요, 북한에서? 그 산에 막 있으면서 어머니가 밥도 날라다 주고, 제가 막 돌아도 다니고 산에서랑, 이게 한마디로는 좀 그런데, 제가 다시 혼자 나오는 거는 쉽죠.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제일 힘들었고요. 또 제 마음으로는 제일 무사하게 안전하게 모셔오고 싶은데, 이제 들어갈 때 처음부터 그렇게 일이 꼬여서 이제 힘들게 하다 보니까, 진짜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22일 동안에 사실은 아까 엄마가 이렇게 밥을 날려다 주시고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힘든 일이 뭐 이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보위부라든가 뭐 보안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탈북한 건 이미 예전에 소문이 났었죠. 그 소문도 나고 그리고 이제 경비대가 이제 쓰러진 것도 봤을 거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단속이 심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뭐 북한에서는 뭐 그 숙박검열이라든지 뭐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낯선 사람 보면 신고를 한다든가 제가 예전에 살던 때하고도 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한국 와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투가 북한 사투리도 잊어버리고 한국말도 아닌 이상한 말을 쓰고 있어가지고 북한에 갔는데 대화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게 어머니하고는 뭐 의사소통은 되는데 바로 티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돌아 못 다니는 것도 힘들고 이제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가 괜히 넘어왔다. 이러다 갈 수 있겠냐 막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너라도 살아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근데 긍정적인 편이어가지고 무사히 갈 수 있다고 계속 이렇게 희망도 주고 괜찮은 척 웃으면서 그랬는데 마음속으로는 되게 불안하게 보냈거든요. 그 시간을. 제일 힘든 게 법을 모르니까 북한에 오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중국의 비자를 한 달짜리를 끊었어요.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 머물면서 또 있은 시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고요. 비행기를 못 할까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제 내가 만약 살아서 못 가게 되면 대한민국 살면서 이제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제 잘 대해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고마웠던 분들한테 제일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
당장 북한에서 긍정적이긴 긍정적인 것 같아. 당장 북한에서 지금 살아야 될 그걸 해야 되는데 비자도 이제 중국에서는 한 달짜리를 썼는데 그거 다 써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대사관을 네, 그래서 가게 아까 되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네, 그랬어요? 안내사항을 받았어요. 네. 아까 그 위험 네, 지역이다라고 그 한데. 대사관 번호로, 네. 그리고 미웠죠. 그 번호는 음. 혹시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니까. 야, 진짜. 그러면은 22일 동안은 북한에서는 계속 숨어서 살았던 거죠? 네, 그렇게 지내다가 저희 어머니가 통화를 좀 길게 하시다가 도청을 당한 게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북한 보위부에서 그 통화 녹음을 듣다가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강우라는 애를 찾으니까 2016년도에 탈북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 와서 잠복을 한 거예요. 며칠 동안. 네, 그렇게 잠복을 하면서 저희 집을 감시했는데 저는 그 감시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잠복을 하니까. 네, 그것도 모르고 막 밤에는 집에 막 어머니 보고 싶으면 내려갔다가 가기도 하고 막. 네. 이야. 근데 어떻게 잠복에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열흘을 또 지내다가 6월 10일 날 밤에 브로커랑 드디어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제 강을 넘자 하고 어머니랑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강변까지 갔는데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랑 말다툼을 좀 하다가 돌아왔어요. 못 넘겨주겠다는데 뭐 어떻게 어머니 데리고 수영해서 넘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집에 들어가고 저는 이제 외할머니 집에 잠깐 들렸어요. 근데 그 북한 보위부 그 어머니가 들어간 집에 이제 불이 막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치를 깠죠. 이제 저기 보위부가 잠복하고 있다 잡는구나. 네, 나중에 한 일인데 이제 보위부가 저희 어머니가 짐을 챙겨 나가니까 네, 들어올 때 잡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짐을 뒤지니까 제가 그 북한 넘어갈 때 어머니한테 줬던 핸드폰도 막 나오고. 이야. 네, 그래서 이제 다 들통나버린 거죠. 그렇게 어머니가 잡히고 외할머니가 막 울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엄마가 잡힌 것 같다고. 근데 저희 할머니 집이랑 어머니 집이 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보위부 사람들이 한 5명 정도가 어머니 집에 들어가고 또 4-5명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첫 마디가 보위부입니다. 집 좀 수색하겠습니다.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신도 못 신고 핸드폰만 챙겨들고 여권도 못 챙겼어요. 어디다 떨구고 그냥 담 넘어서 도망갔거든요. 그래갖고 산에 올리 뛰는데 막 산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막 보이더라고요. 그 중턱 좀 올라서 내려다 보니까 그 보위부 요원들이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학교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집 옆에 그 중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학교 뒤에서 이제 어머니를 막 때리는 거예요. 아들이 왔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 보위부를 데리고 가지도 않고 그 학교 쭉 가가지고.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아마 아들이 근처에 있으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부러 이제 너 엄마 지금 맞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자수해라고 뭐라고 밖에서 그렇게 때린 거예요. 밤에 너무 조용하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뛰다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게 내가 왜 이러고 도망가지? 그냥 나도 모르는데 막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태어나서 처음 울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시신 보고도 안 울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얘네랑 싸우다 그냥 죽어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고 가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안 왔다고. 안 왔다고? 네. 아들이 안 왔다고. 아들이 있으면 집에 있을 건데 어디 있냐고.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가서 잡히면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하겠구나. 네, 그냥 간첩으로 몰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그냥 울었어요. 하염없이. 그렇게 1-2시간 어머니를 때리다 데리고 가더라고요. 걔네가. 아니 무슨 1-2시간씩이나 때려요. 아유. 네, 그때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뭐 하려고 여기를 넘어왔는데. 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보위부에 잡힌 거를 알고 그 어머니는 이제 죽어도 아들을 이제 왔다고 안 하고. 저는 근데 어떤 상황이든 어머니를 믿죠. 어머니가 되게 강인한 분이어가지고 어떤 고문을 받아도 버티실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내일 도당에 찾아가서 자수를 해야 되나, 엄마를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나, 막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살려야 되나, 막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릎 꿇어서 빌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북한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집 옆에 가서
여권을 찾고 그 사람들이 여권을 못 받더라고요.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그래가지고 여권도 찾아 챙기고 이제. 여권은 어디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니 막 천 같은 거 싸서 비닐봉지에도 넣어서 네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허리에 묶고 네. 아 이제 그때 생각이 드는 생각이 북한이 그 자수하는 건 뭐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어머니가 죽는다고 할 때 네, 최후의 방법인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시 중국에 넘어와서 그렇죠. 뭐 돈을 빌리든 뭐 집을 팔든 해서라도 뇌물을 구해서 어머니를 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돈이 최고지. 그냥 가가지고 너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 것보다 돈을 갖다가 뇌물을 바치는 네. 게 그게 최고지. 북한에서는. 친척들 통해서 이제 그렇게 빼내고 싶어가지고 예. 그렇게 했는데 다시 넘어오려고 압록강까지 가니까 날이 밝은 거예요. 그게 밤 10시쯤에 소란이 있었는데 네, 날이 다 밝더라고요. 제가 막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이제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강을 못 넘고 막 그 해산 시내를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틀을 거의 방랑을 했죠 이제. 그럼 그때 밥을 뭐? 네, 밥은 당연히 못 먹었고요. 밥 못 먹고. 근데 배고픈 생각이 못 없었어요. 그냥 잡혀간 어머니 걱정이 그때는 우선이니까. 네. 연락이 또 안 되고. 네. 그러다가 어떻게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렇게 지내다가 막 그 어머니 친구분 집에 들어가 도움도 청해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막. 들어갔는데 못 도와준다. 그쵸, 네. 자고 가란 말을 안 하죠, 당연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엄마의 친구도 이제. 네. 근데 그분도 또 이해는 되죠. 네, 당연히 이해를 하죠. 네, 그분들도 생사가 달린 문제고. 그렇죠, 네. 맞아요. 이해를 해야지 또 이해가 되고. 근데 그동안 있으면서 혹시 그 동네에 있었으니까 네. 친구를 만나거나 친구를 본 적은 있어요? 북한 친구. 네, 당연히 20일 동안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있잖아요. 전 탈북할 때도 친구들 집 찾아가서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신고 안 했어요? 네, 그랬어가지고. 그 동네는 정말 깨어있는 동네구나. 네, 저희 친구들이 몇 명 안 됐고 또 다 담배 술도 안 하고 애들이 참하게 자랐어요, 그때는. 되게 제가 친부모처럼 다 따르던 분들이어가지고. 근데 막상 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괜히 피해를 줄까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또 얼마나 착한가 봐. 네. 피해 줄까 봐. 네. 그래가지고 들어도는 못 가고 길거리 다니다가 막 제 학교 때 동창 친구도 만나고. 네. 길에서 만난 거예요. 가다가. 네.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그 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동사무소 앞에. 예. 지나가다 느낌이 있어서 이제 돌아봤는데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기억을 이제 되살려 봤는데. 어머, 어떡해. 네, 그 같은 학급에 앉아있던 친구인 거예요. 네. 그 여자였는데. 예. 그래서 에이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해가지고 또 가는데 다시 봤는데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신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낮이었거든요, 그게.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 친구 집 갔다가 거절당하고 나오는 길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너 누구 아니야? 하니까 맞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나 알아? 하니까 안 돼요. 그 순간 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가면은 나를 신고할 수도 있고. 네, 그 돌아다니고 있는 걸 지금 어머니 잡혀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가지고 걔보고 얘기했죠. 우리 정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고. 예. 그랬더니 하자고 해서 걸었어요, 같이. 예. 철길 같은 철길 쪽에 가가지고 예. 네,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제 얘기를 했죠. 예. 혹시 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게 있냐고. 네,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말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데 저녁까지 좀 같이 있어줘야겠다고. 네, 그랬더니 신고할까봐 그러냐고. 그래서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심심하기도 하고 그냥 이런 핑계를 댔죠. 막 그렇게 저녁까지 그 친구랑 이런저런 뭐 친구들 얘기도 하면서 네 그렇게 있었는데 세상에. 한번 제가 또 봤거든요. 너 왜 여기 이러고 사냐고 갈 생각 없냐고 하니까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친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든요. 아마 무서워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참. 네, 그 친구도 만나고, 근데 그 순간에 또 이 친구를 신고할까봐 같이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것도 네, 누구도 참 믿지 대단한 못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근데 몇 시간 동안 그 친구랑 대화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대화를 했어요? 이벤이면 우리 강우 씨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를 알고 살다가 갔고 그 친구는 네.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화들을 주로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것부터 물어봤죠. 학교 때 제일 가까웠던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랑 뭐 군대 간 친구들 그런 근황도 궁금하고 그런 거 물어보고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쪽이 좋네하고. 네, 그래서 좋으니까 그렇게 갖고 이제 어머니도 모셔가려고 한다. 그냥 그랬죠. 그러고 너도 한국 영화랑 봐서 다 알지 않냐 하니까 그 영화가 사실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영화가 100% 사실은 아닌데 그래도 네, 여기보단 나은 것 같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줬죠. 그 친구가 믿어요? 그런 거를? 네, 그냥 아무래도 들었을 때 그 친구가 뭐 어느 정도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안 만나기보단 낫지 않았을까. 그 친구도 탈북해서 올 수도 또 있어요. 글쎄요. 네. 아니 이제 그런 상황이 내가 쫓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은 그 친구를 적극적으로 데려올 만큼. 근데 그 친구가 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 간 지 거의 7년인가 됐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네, 당장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남자친구를 여기 와서 기다려도 되는데. 그쵸. 그 남자친구가 나서 또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도 그렇지. 모르는 일인데. 많이 아쉽죠. 그렇게 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피해서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저녁에는 어떻게. 그 친구랑 이제 헤어지고, 이제 제가 날이 어두워졌어요. 6시쯤인가 보내줬거든요. 그러고 길을 가다가 이제 강을 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시간 끌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압록강 쪽으로 가야지 하고 가려다가 제가 어린 시절 진짜 가까웠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네. 근데 그 어머님이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 길 가는데 뛰어와서 팔을 잡더라고요. 예.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반사적으로 막 뿌리쳤는데 친구 어머님이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막 이러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너 한국 갔는데 왜 여기 있냐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귀신 본 줄 알았겠다. 네, 너무 저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친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자꾸 왔었대요. 한국 갈 수 있냐고. 좀 알면 같이 가자고. 옛날부터 막 그런, 네,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셨는데, 저를 만나니까 아마, 네, 또 기회라고 생각이 드셨기도 하고, 아마 아들 같기도 하니까, 네. 그분의 아들은 군대를 갔었죠. 군대 갔구나. 예.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너무 힘들었잖아요.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다녔는데 이제 그 친구 어머님이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일단 밥부터 막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무 고맙다. 네, 그래서 밥 먹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잠들었어요. 막 자고 깨나 보니까 친구 아버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숙박금요리인가 뭔가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 친구 아빠가 내가 긴장해 하니까 걱정 말라고 내가 있는 한 절대 못 데려간다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든든하기도 했고, 네. 야, 너무 고맙네요.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북한에서도 또 계셨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집 전화기로 제 친척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게 된 상황이고 어머니 소식을 물어봤죠. 그 핸드폰에 전화해갖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잡혀갔는데 널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네, 너를 잡을 목적으로 엄마랑 아빠 풀어줄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쩌지? 이제 다시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가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나 혼자 그냥 너만 가서 알아서 나중에 끌어가면 안 되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널 아마 감시하려고 보이비를 돕는 그런 조건으로 내놓은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나 돈도 없고 옷도 지금 막 그러니까 편한 옷을 좀 갖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막 간편한 옷으로 다 주고 중국 돈으로 1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원 받아 들고 네, 그분이 제가 넘어왔던 위치까지 자전거로 태워준 거예요. 어디로 넘겠냐고 묻길래 진짜 어디로 넘어야 될지 그냥 머릿속에 급작스레다 닥친 상황이니까 그냥 넘어왔던 데로 가겠다고 거기 가가지고 그 뚝 높이가 한 6m, 5m? 아니, 브로커도 없고. 네, 저는 그냥 깡짜로, 네. 뭐 어떻게 그 상황에 브로커를 찾을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부탁하고 갔던 브로커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강 넘으려고 어머니 데리고 강변까지 갔는데 그 군인들이 저를 잡으면 어떡해요? 한국 사람인가 알면. 그렇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못 믿으니까 그냥 저 혼자 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야, 그냥 막 어떻게 보면 2판, 4판 그냥 그냥 죽으면 죽고 뭐 살면 살고 막 이런 심정으로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구까지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한국에서 우리가 살다가 갔잖아요. 네, 저 한 3년 그러면 정도 살았죠. 한국에서 살다가 북한 가면 일단 때깔부터 달라요.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진짜 몸을 움직이는 것도 다르잖아요. 아, 그쵸. 근데 어땠어요? 사람들이 좀 저는 근데 패션을 잘 몰라가지고 막 네. 그렇게 바뀐 것 같진 않은데 제가 갈 때 이제 염색을 했었어요, 머리를. 예. 네, 갈색머리 들렸었는데, 노랑머리였죠. 응. 노랑머리 들이고 갔는데, 이게 북한 넘어가려고 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염색한 상태로 갔어요. 머리도 못 자르고. 정말 제일 티나는 노란 네, 머리를 또 했대. 심지어 귀도 뚫어가지고, 아이고야. 그리고 모자도 그래서 모자를 푹 쓰고 갔었는데, 아까 만났다던 여자애도 바로 그러더라고요. 너 여기 머리 그렇게 하고 다니는 애 없어. 이러더라고요. 없지. 그렇게 네, 해가고 다니는 애들이 진짜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좀 많이 이렇게 그쵸, 신경 제가, 쓰였겠어요. 네, 가까웠던 친구들 집에 아까 도움청하러 갔다가 망설였다 했잖아요. 그 망설인 이유가 아파트 밑에 가면 동네 할아버지랑 할머니들이 누구한테 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물어보냐 했더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동네 경비라고 완장을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왜 왔냐고 하길래, 친구 집에 왔어요. 이랬는데 내가 한국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마침 할아버님이 귀가 어두우셔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하고 다시 물어보길래, 여기는 친구라고 안 하는구나. 여기 친한 동무가 있어갖고 보러 왔다고 그냥 그랬죠. 그래도 한국말이잖아. 네, 근데 북한말 어투를 흉내를 막 내가지고, 예. 네, 친한 동무 만나러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예. 제가 북한말 잘 못하더라고요, 아니 가니까. 어떻게 3년 있었는데 하기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쵸. 까먹어.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핸드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이제 서울말을 하면 좀 상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쵸. 노력한 부분도 있는데, 빨리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지금 저도 어느 쪽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게 그 머리랑 다행히 모자를 써가지고 사람들 눈에 네. 그렇게 띄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북한에서는 다니기에는 그쵸. 조금-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상한 양아치애가 하나 있네. 그냥 이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아까 거를 잠시 제가 궁금한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 넘어갔던 그 자리에 왔잖아요. 네. 바로 넘었어요? 아니, 못 넘었어요. 아는 사람 만날까봐 이제 막 이렇게 시선 비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거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거의 걸렸어요. 자전거 타고 오는 것도 그래갖고 걸어서 왔거든요, 같이. 강변에 딱 도착을 해 보니까 다리 뚝이고 옆은 차들이 다니고 막 철길도 있어요. 그리고 압록강인데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옆에 군인들 초서 있고 그 군인들이 저번에 올 때 느낀 게 밥 먹으러 갈 때 다 가는 게 아니고 한 명이 남겨지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괜히 넘다 발각되면 총 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총 쏠 수도 있지. 네,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도 또 그리고 그 장소에 다시 가니까 그날 밤에 그런 막 기억이 소름 끼쳐가지고 저도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넘기는 네, 거기서 저녁에 넘었는데 넘었어요? 네, 진짜 많이 망설이다가 네, 시간을 엄청 끌었어요. 8시 반 넘을 때까지 있다가 그 친척분이 막 저보고 네가 그렇게 용기를 못 내면 너만 못 살아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그냥 막 눈물 나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냥 네, 진짜 누군지도 그러니까. 모를 원망을 하면서 그냥 진짜 네가 이렇게 나도 용기를 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네. 너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네. 그 다리가 5m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리고 높죠. 그 철조망도 가로로 1m가 떠 있어가지고 이거 뛰어내리면 물 안에 돌멩이 잘못 밟으면 다리 부러질 것 같고 막 네,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냥 그래도 어떻게 용기를 내서 뛰어내렸어요? 네, 그렇게 뛰어내려가지고 강을 수영해서 건넜어요. 근데 강폭이 솔직히 압록강이 50m가 안 되잖아요. 막 그 영하도 있잖아요. 48m라고. 그걸 수영해 건너는데 물살이 하도 급하니까 그대로 다 떠밀려 가는 거예요, 막. 근데 다행히 초소에서 이제 뭐 구무태만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발견을 안 해가지고 네. 수영은 그럼 잘하나 봐요? 아무래도 네, 해산 사람 아닙니까? 아, 네. 다행이다. 예. 네. 그래서 다행히 발각되지 않고 중국 네. 쪽으로 왔어요. 중국 강변 오를 때는 옷에 막 물 차갖고 기어서 올랐어요, 그냥. 그렇게 강변에 중국도 또 성벽이거든요. 네. 그 강에 수해가 많이 나니까. 그 성벽 밑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이런 평화로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밑에 앉았는데 이제 저한테 남은 게 핸드폰이랑 이제 그 현금 받은 100원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너무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 또 그 중국 마트에 갔어요. 가가지고 먹을 걸 조금 20원어치 사고 하룻밤 숙박하는 게 그때 80원 정도 하더라고요. 중국 돈으로.
그렇게 숙소를 잡아놓고 네 전화를 했죠. 이제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막 도움을 청했더니 친하게 지냈던 형님들 세 분이 예. 네 도움을 주셨어요. 야, 그 형님들도 참 고맙네요. 네, 자기한테 있는 돈을 다 털어 보내준 형도 있고 음. 막 아는 목사님한테 돈 빌려서 보내준 형님도 있고 네. 아니, 그러면은 일단은 엄마가 이제 보이부에서 이제 풀려났다라는 거는 듣고 이제 오신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중국까지 와가지고 네.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갔어요? 아니요, 한국 대사관엔 전화만 해봤고요. 비자가 끝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아봤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재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중국에 혼자 갔고 그렇게 여행은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로지 모르고. 네, 인터넷만 검색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는데 이제 형들이 보내준 돈으로 그 장백에서 택시를 타고 다시 연길로 온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하루빨리 한국 가서 돈을 보내야 된다 이 마음이니까 저는 이제 공항에 가서 처음에 제가 감싸게도 그냥 비행기 타고 오려고 했어요. 내릴 때 보니까 그 공항이 되게 허술해 보이는 거예요, 연길공항이.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여권 들고 그냥 비행기 티켓팅만 해가지고 탔어요. 타다가 이제 마지막 검문대에서 단속에 걸린 거예요. 왜? 그쵸, 비자가 끝나버렸으니까. 아, 그거는 네. 제가, 야, 나 진짜, 그 친구는 진짜. 그렇게 공안에 잡혀가지고. 조마조마해 죽겠어요. 또 잡혔어. 네. 공안에 잡혀서 출입경 관리국인가? 거기 끌려가서 3일 동안 조사받고, 네가 어디서 뭐하고 지냈는지랑, 중국에 왜 왔는지랑. 그래서, 네, 그때 조사를 그냥 중국에 있는 친척 찾으러 왔다고. 나 한국에 사는데 고하고 아무도 없길래 친척이 있다길래 찾아보러 왔다가 친척이 장백 쪽에 사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찾으러 갔다가 온 길이다, 이제. 네, 그렇게 조사를 받고. 네. 근데 솔직히 또 대사관에 가려니까 네. 중국 심양에 있는 거예요, 대사관이. 근데 저는 그 제가 중국에 올 때 짐이 다 연길에 있어요. 거리가 너무 이렇게 다른 방향이어가지고. 네, 심양에 가면 또 연길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했을 때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쉽게 생각하고 갔다가 잡힌 거죠, 이제. 아이고, 그래서 3일 이제 있다가 네.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람 어떻게 복이 많은 게, 나왔어요? 그 조사하시던 분이 제가 이제 막 고하고 친척 찾으러 왔다니까 되게 안쓰럽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 남자분이 조선족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3일 동안 몸을 숙소도 잡아주고, 밥도 사주시고, 이제, 네, 제 비자 발급 받는 이런 모든 걸 저를 자기 차에 태워 다니면서 다 처리를 해주신 거예요. 야, 정말 네. 인복이라는 거는 정말 돈복보다 인복이라잖아요. 네,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나중에 꼭 찾아뵈려고 그냥 명함만 받았거든요. 근데 그 조사받을 때 제일 힘든 게 중국도 북한처럼 숙박 뭐 등록인가 등기인가 이런 걸 해야 된대요. 여권을 떼고 가면 무조건 모텔이나 호텔에 숙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네,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이제. 장백에 딱 한 번 했었고. 왜 없냐고 하길래 전 돈이 없으니까 이제 길에 그냥 의자에서 막 자고 노숙을 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더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야, 정말 네.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비행기 탈 때까지 공항까지 오셔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네. 나는 약간 좀 궁금한 게 우리 그 위험 지역에 갔다고 우리나라에서 외교부에서 문자를 보냈잖아요. 다 그거 해가지고. 근데 한국에 도착해서 어떻게 무사히 했어요? 아니요, 중국에 있을 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네, 내가 북한에 갔다 왔으니까 아무래도. 아무튼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중국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제가 실수했어요. 중국이 아니고 한국에 공항에 내렸을 때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아직 중국에 있는데요 하고 문자를 보냈죠.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 그거는 네. 다 알아요. 뭐지?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에 그쵸, 나가 있는지 출입 들어온지 기록이. 그게 네. 다 떠가지고 또 그거 몰랐구나. 중국 있을 때 연락 왔을 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무사히 오셨으니 됐습니다. 네, 조사는 나중에 천천히 하시죠. 네. 네, 너무 그런 말들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고생했다고 이러니까 네, 기다려주신 것 같고 막. 근데 참 인복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한국에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조사를 받았어요? 네, 제가 6월 15일 날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19일 날부터 이제 조사를 받았고요. 그 조사를 하시는 분이 이제 남자분이 2분 오셨는데 그냥 첫인상은 저는 속으로 막 이 사람들 진짜 안기부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겠다 이랬는데 되게 나이대도 저희 부모님 뻘인데 막 네, 형아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막 이러시면서 네,
너무 편안하게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이런 얘기하면 그분이 어떻게 욕먹을까봐 그렇긴 한데 네, 저는 또 근데 긴장되는 게 아무래도 그런 조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그 국정원에 저희가 한국에 입고 가면 처음에 의례적으로 거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거랑은 또 좀 다르잖아요.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많이 긴장도 하고 했는데 이제 네, 이렇게 녹화도 하면서 막 조사를 하니까 네, 또 핸드폰 이런 거 당연히 노트북 다 압수당하고 네, 저희 집도 압수수색 다 하고 하니까 이거 나 진짜 몇 년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조사를 북한에 이제 왜 가게 됐냐 이런 거를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간첩이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보위부에서 어떤 제가 북한에 넘어가서 보위부를 만나가지고 뭐 어떤 지령을 받고 온 게 아닌가. 네, 아무래도 그분들은 국가 이런 안보를 지켜야 되는 분들이니까 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안의 과정을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3개월 동안 그 제가 있은 일을 그날 그 시간대별로 다 몇 번을 반복해서 진술을 했고요. 그분들이 근데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넘어갈 때 군인과 몸싸움도 있고 그러고 갔는데 북한에 무려 22일 동안이나 있으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안 잡히고 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네.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까 물어봤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다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시 가서 살고 올 수도 없는 근데 거고. 제가 간첩이라면 못하러 어머니를 여기까지 힘들게 모셔오겠어요. 그냥.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조사가 반복되고 그 했던 말을 또 하고 조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거를 해서 어쨌든 좀 살고 나왔죠.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저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불구속으로 조사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구속을 안 시키고 네, 일을 하면서 조사를 받으라고 돈이 아무래도 필요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회사를 잡았어요. 학습 컨설턴트라고 대한민국에 이제 그 상황이 안 좋아서 대학을 못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이분들도 4년제를 나와야 간호사가 되니까 네, 그런 분들 4년제 학사학위 따는 거 도와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배워서 하려고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그 과정에 저희 어머니가 다시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돈이 어떻게? 네, 그래가지고 제가 북한에 갈 때 부탁했던 브로커가 일을 못 처리하니까 그 여자가 아마 다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전화 와갖고 너희 어머니 넘겨줄 테니까 돈 있냐고 하는 거예요. 저 초면에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전 돈도 없고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 2, 3년 더 있다가 더 열심히 일해서 모셔오려고 한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전화를 뚝 끊으시더니 갑자기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중국에 넘어왔다고. 어머 세상에. 네. 그냥 브로커 그날 없이 넘어왔잖아요. 네. 그때부터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가 진짜 태국까지 무사히 오시기 전까지 네, 밤을 계속 새고. 이야. 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 일을 또 하면서 그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하면은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브로커 비용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브로커 제일 처음에 약속하기는 어머니 몸값을 거니까 네, 900만 원 정도를 네,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하고 했는데 다 실패했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중국에 가서 그 브로커들 네, 중국 사람들을 모집해서 차를 2대를 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적은 돈이 아니고요. 이제 저도 돈을 많이 날렸거든요. 그 처음에 할 때 선불로도 500을 줬었고요. 네, 그래서 그 돈을 그 이제 후에 전화 온 그분이 다음날 찾아오셔가지고 각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넘겨주신 분이니까 네, 제가 지금 당장은 없지만 이래서 갚겠다고 네, 각서를 써줬어요. 그때 그 1,500만 원을 네, 1,500만 원인가 주겠다고 했었고요. 지금도 이게 민사재판 중이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을 제가 갚고 싶어가지고 막 핸드폰도 가계통 막 그런 것도 당하고 그랬다가 다시 고소해서 합의받고 막 이러면서 사기도 당할 뻔 하다가 뭐 계속 그 재촉이 오니까 저는 괜히 막 그걸 안 하면 막 어머니 신고할 것 같고 막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대출을 받으려고 제 핸드폰에 그 농협에서 뭐 문자가 온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보이스피싱 뭐 이런 문자인 줄 모르고 제가 대출 받으려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 개인정보를 줬더니.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출을 2천만 원 정도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회사 돈을 먼저 넣어줬다가 네, 자기들이 또 인출해 가고 뭐 이러면 네, 신용등급이 오른다고 이러면서 예. 네, 그 과정을 몇 번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인가 그런 전화를 했는데 월요일 날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저는 진짜 너무 급하니까 그런 걸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예. 사례분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 통장에 800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예. 시키는 대로 인출을 해서 누구 받으러 온 아저씨한테 줬어요. 그게 예. 알고 보니까 어떤 불쌍한 사람이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 돈을 제 통장에 넣은 거예요. 그분도 저랑 비슷하게 당해가지고 한마디로 저는 잃은 돈은 없는데 통장을 빌려주는 형식이 된 거예요, 제가. 어머. 네. 한마디로 대포 그러니까 통장 어떻게- 사기죠. 어머, 난 처음 들어봐, 네. 이런 거를. 그렇게 돼서 제 통장에 저녁에 밥 먹고 회사 끝나서 동생들 만나 밥 사주려고 긁었는데 예. 사고 등록된 계좌입니다. 네,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제 강우 씨는 빨리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대출을 일단 네, 받으려고. 브로커 비용을 갚으려고. 브로커 비용을 갚으려고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돈이 없으니까 네, 모자라는. 했는데 그게 어떻게 사기야. 네, 근데 진짜 저는 그 보이스피싱 하는 분들이 좀 예. 안타까운 게 제 상황을 다 설명을 했어요. 예. 네, 나 이렇게 어머니 모시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었고 이거 진짜 도와달라고. 야,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당해버려가지고 전 계좌가 다 막혔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사하면은 네, 조사 그러니까 다 받고. 강우 씨가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포 통장이라는 거를 이제 했으니까 네, 그것도 법에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처벌을 받는 부분이죠. 그거. 어머야. 벌금형도 받았고요. 그래서 예. 벌금형도 받았고 또 제가 어린 마음에 막 괜히 막 복수한답시고 예. 너무 잡고 싶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도저히 어떻게 먹고 살 길도 없고 음. 누구한테 손 내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야.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겠다고 막 계속 전화했죠. 그랬더니 너를 만나려면 네가 이렇게 돈을 받아서 가지고 오면 만나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는 됐나 봐요. 네, 카톡으로만. 네. 카톡으로. 어차피 대포폰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막 시키는 대로 돈 받아가지고 갔더니 음. 만나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시키라고. 음. 네, 만나줄 리도 없겠죠. 아마 외국에 있을 텐데 저는 그때는 막 이 사람들 한국에 있는 걸로. 한국 사람이. 네, 카톡 프로필 보면 되게 멀끔하게 정장 입고 이러니까. 네. 야, 정말 세상에.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처벌을 받고 네, 구속이 되어가지고 예. 네, 10개월 동안 네,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하셔가지고 나오실 때까지도 못 보고 엄마가 하나하나 첫날이 제일 힘들잖아요. 막 예. 너무 외롭고 막 가족 생각하는 그런 날인데 이제 곁에 못 있어주고 네, 야,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시절에. 어쨌든 보면은 나는 막 대포 통장이고 이게 막 사기당했다는 것도 막 어지러울 정도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네, 그냥 사기를 당하고 자살하시는 분들 그 심리가 이해될 정도로 자살 충동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포 통장 빌려가지고 3개월 구속된 거죠. 네, 제가 빌려준 빌려준 걸로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 네, 위반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는데 그 조사하시던 분들이랑 저를 이제 아무래도 좀 정상 참작 같은 걸 해서 진짜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무슨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제명으로 네, 알지도 못하는 법이긴 한데 죄명. 네. 아이고, 예. 그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판결을 판사님이. 집행유예. 네, 6월에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네, 없어지는 거고 예. 2년 안에 죄를 저지르면 6개월을 추가로 더 살아야 되는 거죠. 네. 다시 근데 북한에 갈 일이 없잖아요. 어머야, 나 세상에. 그러면은 이제 이제 몇 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1년, 2년 지났죠. 네. 네, 그랬으니까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죄값은 이렇게 네, 얘기해서 죄값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죄값이라고 얘기해야죠, 뭐. 네. 죄값을 이제 다 치렀다라고 그쵸, 보면 1년 되나요? 정도를 거의 저도 자유를 박탈당하고 네. 네, 교도소에 있었고요. 교도소에. 네. 예. 저는 그러니까 막 저희가 탈북에서 올 때는 막 태국에는 난민수용소 있잖아요. 잠깐. 네, 그거랑 비슷한 대한민국에서도 교도소에 그러니까. 네. 어때 한국 교도소는 뭐 한국에서 들어간 사람을
못 만나봐가지고. 그쵸. 근데 죄 지은 사람들 이렇게 두면 뭐 이게 죄를 갚는 건지 막 의심이 들 정도로 편하고요. 제일 힘든 게 당연히 밖에 남겨진 가족들 걱정이고요. 일단은 뭐 내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이런 부분은 뭐 감수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어머니 생일이 날이랑 다가오고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많이. 예, 아휴, 진짜 참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고생하는 그런 고생보다 조금 더 고생을 한 것 같아요. 다 자업자득이잖아요. 제가 예. 원해서 다 했던 일이고. 그렇지. 예.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한 게 아니고 솔직히 뭐 쟤는 이제 쟤니까 뭐 쟤값을 치르고 이제 다 하긴 했지만 내가 마음이 나쁘고 나쁜 일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오로지 부모 어머니를 혼자 북한에 남겨두지 못해가지고 그 부모님을 데리고 오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저도 뭐 아니 저는 뭐 그것만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또 대포 통장도 나오니까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놀랍기도 네. 하고 막 어지러워 막. 근데 그런 예. 상황에 딱 닥치니까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더라고요. 없죠. 네. 예, 맞아요. 스스로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보니까 도움을 청할 길이 없었고요. 그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조사지던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지었으면 남자답게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 벌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저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네. 그러면은 우리 강호 씨가 거기 이제 교도소에 계실 때 있을 네. 때 어머니가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하나원 퇴소하신 거예요? 네, 그 어머니가 하나원 수료할 때까지 제가 못 나오고 이제 엄마가 나와서도 거의 1년을 혼자 사셨거든요. 근데 제일 지수로운 시간이기도 했고 또 그리고 행복하게 느껴진 게 어머니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네. 세상에. 인터넷 진짜. 서신도 보내주시고 영화 한 손편지도 편을 찍어야 될 것 써주셔가지고 같아요. 네, 그래서 나서 이제 새 출발을 잘할 수 있게. 네. 참 어머니도 지금 아들을 잘 키우셨지만 아들도 너무 반듯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깨끗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너무 좀 이게 막 마음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그리고 너무 멋있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항상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머리는 진짜 수제입니다. 수제라고 우물 안에 그래가지고. 개구리였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죠. 네. 거기 있을 때랑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네. 삶이 우물 안에 개구리. 교육의 질 자체가 차원이 달라가지고. 네. 어때 여기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교육 그거를 얘기해서 말인데. 처음에 고3에 시험을 봐서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고3은 되나 보다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진학을 하려니까 제가 고려대학교에 입시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걸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행정학과에 저 혼자 지원을 했는데 그 해에 탈락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노력해서 해도 되지만 또 그때는 어머니 모셔와야 되니까 예. 나중으로 미뤄뒀어요. 네. 그럼 지금은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런 냉난방기 에어컨을 설치하는 그런 소기업에서 이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을 배우고 있어요? 공부의 그 꿈은 잠시 접어두고. 네. 조금 아직은 어머니한테 용돈 받아 쓰기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나 세상에 이런 효자가 없다 정말. 더 좋은 말이 있으면 효자 말고 더 좋은 말이 있으면은 막 이렇게 막 갖다 쓰고 싶고 너무 그럴 정도예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게 이게 자식이면 당연히 응당해야 되는 건데 막 그런 응당해야 되는 건데 안 하니까 못하니까. 제가 나와서 유튜브랑 그런 걸 가끔 봤어요. 제 얘기 나오는 저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인데 기사에 나오고 네, 그러잖아요. 기사도 있고 방송을 하시는 분이 제 얘기한 것도 있고 한데 거기 댓글 달린 것들을 많이 봤는데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따뜻한 분들이 참 많이 계셔가지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부분이. 북한에서는 뭐 진짜 한국이 정말 냉정한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분들이 내가 내 어머니를 모셔왔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막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이럴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데려오면서 이제 뭐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돈을 이제 벌려고도 했지만 그래도 뭐 빌린 돈들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까웠던 지인분들한테 빌렸던 돈은 바로바로 갚아버렸고요. 너무 고맙다는 힘들 때 도와줬으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1년 동안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 그러니까 수감되어 있을 때 공과금이랑 뭐 카드값이랑 이런 것들이 빚이 쌓여가지고 거의 1,000만 원까지 육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일해서 지금 열심히 갚아가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아직도 빚 갚고 있는 중이시구나. 네, 그리고 그 네. 브로커 비용 관련된 부분도 이제 그 브로커 분이 저한테 민사소송을 거셔가지고 네, 지금 재판 중에 합의를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예. 판결 나면 이제 제가 갚아야 되죠. 네. 그러면 일단 이제는 부모님이랑 뭐 보고 네. 싶을 때 보고 뭐 네. 그렇잖아요. 그쵸, 진짜. 근처에 계셔가지고 네, 일 그리고- 끝나면 어머니 해주는 집밥도 먹을 수 있고 네. 어때요? 아, 너무 사람 복이 제가 많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같이 일하는 형님 중에 예. 어머님이랑 나이가 같으세요. 음. 너무 자상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그분이 세터민을 받자고 예.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음. 제 신변보호관 하시는 경찰분 통해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음. 그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아들 대하듯이 이렇게 챙겨주면서 배워주시니까 네, 너무 야. 행복하고 지금은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진짜 네. 사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정말 북한이랑 넘어오려고 네. 부모님도 그렇고 그랬는데 1년 후에는 이렇게 평온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느껴질 때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아까 이자도 말했듯이 그 제가 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부모님 뻘이라서 삼촌 뻘인데 그분하고도 제가 거의 매일 같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하는 얘기가 진짜 이러고 다니면서 풍경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나무들이 서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구름도 막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감수성이 이렇게 막 풍부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 어머니가 오고 나니까 이게 네, 모든 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어때 지금은 한국에서 사는 게 말했듯이 행복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노력하면 뭐든 다 되니까 그러니까. 예. 못할 게 없잖아요. 앞으로 어떤 꿈이나 뭐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꿈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못 해봤던 공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너무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떠나서 뭐니 해도 어머니가 바라는 아들이 되는 게 네. 영상 편지로 그런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또 영상을 보시면서 야, 우리 강우가 나를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했구나 하고 네, 느낄 부족한 수 있으니까. 저지만 이제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많이 걱정해줬던 친구들도 고맙고 네, 그때 진짜 남의 일이라고 해도 되지만 발 벗고 나서 도와줬던 형들도 너무 고마웠어요. 열심히 살아서 보답하려고요. 네. 아유, 열심히 살아서 보답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네, 제가 또 진행 솜씨가 또 훌륭하게 뛰어나지는 않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이런 질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 댓글을 잘 봐서 나중에라도 또 우리 강우 씨를 만나가지고 인터뷰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분을 모시고 또 이제 가슴 뭉클한 얘기도 들으면서 또 많은 거를 또 저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도 또 진솔하게 조곤조곤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